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요즘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보양 다이닝을 선보이는 곳인데요. 이곳 셰프님이 한의학을 공부하며 몸에 좋은 요리를 연구하신다고 해요. 월 3회는 한의학 수업 때문에 런치를 운영하지 않을 정도로 음식의 궁합을 중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보양 다이닝을 맛보러 성수동 기후 들어가 볼까요? 간판이 따로 없어서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하얀색 건물을 찾으시면 되고 3층에 위치해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가 한옥스러움이 살짝 묻어나 있더라고요. 장독대며 도자기 같은 기물들과 조명들이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카운터석은 4좌석과 테이블 4개 정도로 마련돼 있었고요. 메뉴판에 이곳의 컨셉이 설명되어 있는 문구가 좋더라고요. 음식은 제철에 맞는 식재료를 이용한 오마카세 방식으로 내어주신다고 해요. 단품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류 리스트에는 우리나라 전통주와 약주를 포함한 사케, 와인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이곳은 이번 연도 2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약 3개월 정도 된 신상 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보양 다이닝 맛보러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기후 보양 다이닝 왔어요.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첫 메뉴로는 야채절임과 더덕 초된장 무침이 준비된다고 해요. 처음 나온 이 야채절임이 바로 스시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줄기상추라고 하는 야마구라게인데요. 직접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 줄기상추를 직접 만든 곳은 본 적이 없어요. 스시집에서 주시는 것도 보통 기성품을 업장에서 한번 조리하거나 다듬어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줄기상추인 줄만 알았지 정식 명칭은 궁채라고 쓰더라고요.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하던데 한국에서도 재배가 되고 간장 장아찌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이 궁채가 비타민 A, B, C가 풍부해서 시력 보호와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섬유질이 많아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스시집에서 먹는 것보다 수분기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아삭아삭하면서 고추기름을 써서 일반적으로 스시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저는 술을 먼저 주문했어요. 아까 주류 리스트에 있던 한국 전통주를 보고 셰프님께 약주는 어떨지 여쭤보니 단맛이 너무 강하고 이번 시즌 음식과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추천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탁주를 한번 주문해봤어요. 고택 찹쌀 생주라고 하는 탁주인데요. 뒤에 있는 설명으로는 옛 선조들이 식사를 하실 때 반주로 응용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섞지 않고 위에 부분만 바로 따서 마셔봤는데요.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이트 와인같이 달콤한 향이 나면서 쌀 느낌보다는 과실 향이 강한 느낌이었어요. 섞어서도 마셔봤는데 이건 막걸리처럼 침전물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맑은 술이었어요. 아까 위에 부분만 마셨을 때와는 다르게 좀 드라이하면서 향이 닫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맛이나 향이 단단해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안 흔들었을 때가 향을 더 즐길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메뉴에는 없었지만 이날 단새우가 들어왔다며 준비해 주셨어요. 이런 게 바로 오마카세의 재미죠. 단새우 위에 3년 묵은 지리산 산초 장아찌를 올려주셨다고 해요. 단새우와 산초 장아찌라 좀 생소한 조합인데 이거 정말 매력있더라고요. 단새우의 단맛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산초향이 막 강한 게 아니라 간장에 재워져서 간장 향과 산초향이 중화되는 것 같아요. 단새우와 한국의 향신료가 만나 하나의 요리처럼 만들어주더라고요. 산초 장아찌가 딱 하나로 올라가니 한국 전통 요리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머위대 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장아찌처럼 짜게 절인 게 아니라 머위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슴슴하게 절였어요.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는 게 줄기 부분이 새롭결이 느껴지면서 식감이 재밌더라고요. 아삭하면서 뭉근한 게 고구마 줄기와 샐러리를 합해놓은 느낌이랄까요? 약간 샐러리 같은 풋풋한 향이 살아있으면서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더덕 초된장 무침이 나왔는데요. 된장에 초를 넣어 상큼함을 살린 샐러드식 무침 요리예요. 이 작은 접시 안에 재료가 정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더덕과 오렌지, 방풍나물, 돌미나리, 독소를 뺀 고사리와 연근, 그리고 연어와 식감을 살리는 강정까지 다양한 식감과 맛을 주는 재료들이었어요.
초된장도 짜지 않고 간이 적당하게 들어가서 재료 하나하나의 맛과 식감을 다 살리는 게 심심하지도 않고 처음 입맛을 살리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시리 토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들기름에 볶은 톳나물과 배추, 죽순, 미나리가 들어갔고 생선은 정갱이과 생선인 부시리와 숙성 도미가 들어갔다고 해요. 앞에 나온 더덕무침도 그렇고 이 토 샐러드에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지만 재료들의 궁합을 다 생각하고 공부해서 조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설명들이 더해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들기름 향을 살리려고 한 건지 이거는 간이 슴슴한 편이더라고요. 생선회와 채소들, 들기름 향이 있는 그냥 건강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간이 좀 약해서 옆에 있는 간장을 아주 살짝만 뿌려 먹었더니 더 좋았던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아구 간찜이 나왔는데 삶은 지 1시간 반 정도 된 거라면 원래는 차가운 온도감으로 나오는데 아주 차갑진 않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밑에는 해초가인 꼬시래기와 양파, 빨간색은 해파리 절임이고 파와 한련화가 올라가 있어요. 안에는 당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당귀 향이 막 강하진 않고 어느 부분에 살짝 느껴지는 정도예요. 이 당귀 향이 아귀간의 기름기와 같이 어우러지면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먹던 그 폰즈 향이 강한 아기 간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 해초가인 꼬시래기와도 함께 씹을 때 그 톡톡 뛰는 식감과 은은한 향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기가 겨울이 제철이라 그때 아기 간에 기름기가 가장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날 기름기는 없어도 깨끗하고 고소한 맛이 괜찮았어요. 뭔가 절제된 단맛이 느껴지는 판나코타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사시미와 스시가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초절임한 고등어로 만든 스시가 나왔어요. 이 스시로 만들어준 밥이 또 재밌더라고요. 밥 안에 무청과 방풍, 마늘대를 넣어서 비빔밥처럼 비벼서 샤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스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스시 같은 느낌도 들고 새콤달콤한 초밥 느낌은 나긴 하는데 밥 안에 나물들이 아삭아삭 씹히니까 처음 보는 식감인데 재밌더라고요. 상큼한 드레싱을 넣은 채소 비빔밥에 생선을 얹어 먹는 느낌이랄까요? 이 안에 들어간 채소들도 고등어와 궁합이 잘 맞는 재료들을 밥에 같이 넣으셨다고 해요. 고등어 위에 올린 백다시마의 상큼함이 더해져 비린 향은 전혀 없었고 정통 스시라기보다는 재밌는 스시 느낌이 나는 요리 정도 같이 느껴졌어요. 옆에 마늘장아찌는 스시를 먹고 입가심으로 먹으라고 내어주셨는데 입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사시미로 준비된 숙성 도미와 아나고예요. 숙성 도미는 숙성이 좀 많이 식힌 듯 해서 부드럽게 좀 풀어지는 식감이었고 위에는 북해도산 우니와 쯔유 같은 단맛이 있는 간장이 뿌려져 있어요. 아나고에는 불질을 해서 불향과 고소함을 살렸고요. 옆에 장아찌를 같이 내어주셨는데 소화를 돕는다고 해요. 이곳은 맛과 함께 건강함을 같이 챙길 수 있어서 뭔가 입에만 맛있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드는 죄책감이 아니라 먹을수록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불이 들어오고 이베리코 돌판구이라는 메뉴가 준비됐어요. 참고로 이베리코는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 스페인 돼지 품종으로 맛이 깊고 진한 육향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베리코 항정살 부위와 옆에는 미나리, 고수, 양파로 만든 샐러드 그리고 보리된장과 와사비가 함께 나왔어요. 이 항정살은 간이 되어 나왔다고 하는데 소금이랑 후추, 들기름이 뿌려 나온 것 같아요. 간이 강하게 되어 있진 않았고 들기름 향이 솔솔 나는 게 고기 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였어요. 저는 보리된장을 한두 알 올려서 먹었더니 간도 맞춰주고 고기랑도 잘 어울렸어요. 이번엔 튀김으로 참복튀김이 준비됐어요. 보통 생선튀김은 반죽물이나 빵가루를 이용해 튀김옷을 얇게 튀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참복튀김의 튀김옷은 좀 두꺼운 편이더라고요. 약간 치킨 가라하게 만들 때처럼 좀 되직한 반죽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카레가루를 넣으셨는지 약간 카레치킨 같은 느낌도 들고 반죽의 간은 좋았는데 참복의 향이나 식감을 살리지 못한 것 같아 튀김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문어 무청시래기 껍질콩 볶음이에요. 보리와 차주, 쌀과 무청시래기를 넣어 볶아서 위에는 장시간 저온 조리한 문어찜과 껍질콩이 올라갔다고 해요. 리조또 같은 느낌이 들던데 맛이나 식감도 그런 느낌이에요. 보리의 식감이 오돌오돌하면서 통통 튀는 게 파스타로 치면 심지가 살아있는 알덴테 같이 약간 꼬들하게 볶아냈어요. 문어는 부드럽게 조리돼서 양념도 잘 배어있고 음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간이 짭조름하게
되어 있는 게 다른 음식에 비해 임팩트가 강했어요. 오늘 나온 음식들 중에 간이 가장 센 것 같은데 저는 딱 좋더라고요. 음식의 간이 너무 밋밋하거나 슴슴하기만 하면 건강식으로만 생각이 들지만 간이 좋아서 그런지 직관적으로 맛있는 맛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물 요리로는 콩나물 육수로 맛을 낸 도미 맑은국이 준비됐어요. 설명을 안 들었으면 그냥 시원한 느낌이다 할 정도였을 텐데 콩나물로 육수를 냈다는 설명을 들으니 왠지 해물찜에서 먹는 그 콩나물 향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간장으로 간을 하셨는지 간장 향과 멸치의 감칠맛도 느껴졌어요. 유자 껍질도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향긋함과 채소의 시원한 단맛까지 더해져 개운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오늘 성수동 기후에서 보양 다이닝 잘 먹었고요. 정말 음식의 맛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한국스러움을 최대한 살려낸 내부 인테리어도 편안함을 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주가 있어서 음식과 다양한 페어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고 1인 7만 원의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도 좋았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음식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식사가 끝나도 포만감이 아주 많이 든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추가로 소고기 표고우동이라는 식사 메뉴를 시켜 먹었는데요. 음식들에 채소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런지 소화를 잘 돕는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처럼 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단품 메뉴들을 이용해 식사를 더 맛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